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리오픈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공사, 그 중에서도 티웨이 항공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오늘 티웨이 항공 말씀드릴 건데, 티웨이 항공은 최근에 2월 23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모는 890억과 여기서 300억, 그래서 총 12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항공사들은 최근에 대형사인 대한항공 같은 업체를 제외를 하면 화물물류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업종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종목이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작년 3분기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 시뻘건 숫자들이 찍혀 있는 게 뭔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재무제표네요. 연간 적자폭은 2020년에 1300억 정도, 작년 2021년에 1500억 전후 정도 까먹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자폭이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급증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작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800억가량 조달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W 밸류업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유증을 한 겁니다. 전환우선주로 유증을 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부채 비율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다른 LCC 업체들은 이미 자본이 바닥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티웨이 항공은 여러 번의 유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만한 자금을 비축해둔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300억은 채무 상환, 890억은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될 거고, 아마 합치면 지금 정도의 순이익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자본금이 700억가량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3개에서 4개 분기 정도는 자본 잠식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내년부터는 진짜로 본격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투자 시점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코로나 종식, 내년부터는 여행을 진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6일 이전에 티웨이 항공을 사서 보유하고 계시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요. 정확히는 16일 6시까지입니다. 신주 청약은 4월 18일입니다. 신주는 5월 12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발행가가 2,380원이니까 5월 달에 이 가격보다 높으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티웨이 항공 주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을 칠 때도 2,700원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상당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율은 한 주당 0.28주를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100주를 사면 28주를 배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티웨이 항공의 유상증자가 그래서 정말 매력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만큼 신주 인수권을 배부를 받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참여 안 하실 거라면 신주 인수권을 장내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신주 인수권은 반드시 거래기간 내에 거래를 하셔야 되고,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 동안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3월 16일까지 보유하면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주명부 기준으로 3월 16일까지 올라가려면 3월 14일 이전까지 티웨이 항공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3월 14일까지 티웨이 항공 주식을 매수하셔도 되지만, 기존 매수한 수량의 유상증자 물량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에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해서 그 권리로 유상증자 물량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인수권을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면 청약 기간에 HTS나 MTS로 유상 청약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장일 때 주식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할 점이, 신주 인수권 가격과 신주 발행가 가격의 합산이 상장 직후의 가격보다 더 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행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인수권의 가격까지 감안했을 때
상장일 이후에 주가보다 낮은 비용이 들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유상증자는 KB증권이 주관사로 총액 인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증에 참여 안 한다고 해도 KB증권에서 모두 그 자금을 대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무산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자금 조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최근에 대한항공으로 합병 승인이 나면서 일부 중복되는 노선을 반납을 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티웨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에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항공기 세대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으로 동유럽, 호주, 중앙아시아까지 노선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입장에서는 장거리 노선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노선에서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도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한항공 같은 안정적인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리스크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수익을 내기에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